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오랜만에 철화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요. 솔직히 철화는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철화가. 그래서 대부분의 얼굴이 잘 못 만드는 친구들도 철화에서 풀려서 다둥 얼굴이 많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철화가 다육이보단 쉬워요. 근데 철화가 어려워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예쁘게 기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약간 저도 헷갈리거든요. 예쁘게 만들기는 철화가 조금 더 솔직히 그건 조금 더 어려워요. 이게 조금 예쁘게 키우기는 솔직히 철화가 조금 어렵고요. 건강하게 키우는 거는 철화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친구가 조금 더 어렵고 어떤 친구가 조금 더 쉽고 어떤 친구가 많이 쉬운지부터 가르쳐 드리고 선택하실 때 도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자랐을 때 이런 스타일로 자란 친구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손을 조금 타요. 그러니까 그 기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관리를 조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밑에 있는 친구들, 자 여기도 그렇고요, 요런 두 친구 같은 경우에 하엽 정리를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여기 요런 거 있잖아요, 하엽을 잘 제때 뜯어 주셔서 안쪽으로 이 안에 쪽으로 통기가 잘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괜찮아요. 조금 할 때는 조금 편한데 한 타임 두 타임 놓치다 보면 하엽 정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하엽 정리는 솔직히 뽑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잘 버텨요.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요런 스타일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한 스타일이요, 요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원컬 철화야. 원종 콜로라타 철화인데 요 친구는 목대를 많이 세우진 않지만 조금 올리면서요. 여기 판이에요. 잠시만. 여기가 판이거든요. 그러면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이렇게 판이 보입니다. 요런 스타일이 목대는 낮게 올리지만 판이 형성되는 요 친구가 여기 있는 요 덩어리 성님보다는 조금은 더 쉽습니다. 왜냐면 땅이랑 입장이랑 떨어지기 시작하면 관리가 굉장히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철하고 싶다 하면 요런 스타일보다는 일단 요런 스타일로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일 쉬운 게 요런 브라이언 로즈 철화처럼 목대를 위로 올려주는 친구가 훨씬 더 기르기는 편합니다. 다만 여기 중요해요. 다육이 기름 방법을 지켰을 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마사 8에 배수층 깔고 양토층을 마사 8에 영양토 2를 잘 섞어서 기르는 흙에 한 달에 물을 한 번 줬을 때 기준으로 지금 얘기한 여기 군집 스타일, 목대를 조금 올리는 스타일, 목대를 많이 올리는 스타일, 요 순서대로 점점점 쉬워지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주시면 단점은 여기는 무너져 내려요. 한 방에 내리는 게 아니라 한 군데 구멍이 뻥뻥뻥뻥 생깁니다. 의외로 이 친구는 물을 많이 줘도 좀 웃자라면서 그나마 좀 버티고요. 이런 스타일은 물을 많이 주면 휙 자라버립니다. 순식간에 위로 자라버려요. 철화는 솔직히 습해서 구멍이 생기는 케이스보다 웃자라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물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스타일은 확실히 통기를 신경을 쓰면서 웃자라면 막아 주셔야 되고요. 웃자라는 게 무너지는 거다. 중간중간에 구멍이 생기는 거 막아줘야 되고요. 요런 스타일은 물이 많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자라버립니다. 그리고 요런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거, 깍지벌레의 제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떠 있으니까 얘도 편합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은 깍지가 만약에 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친구는 깍지벌레를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약을 자주 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스타일은 깍지가 왔을 때 좀 많이 힘든 스타일이에요. 이거 진짜 짜증 나거든요. 이거 다 뽑아갖고 뒤에서부터 공략을 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거, 깍지, 총채, 진딧물, 응애잖아요. 자, 이번에 총채는 이런 친구는 총채가 크기 딱히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요. 총체벌레가 일으키는 문제가 두 개가 큰데, 하나가 입장의 변화. 물렀을 때 입장이 요거보단 요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 입장 요렇게 예쁜 게 기형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못생겨집니다. 그래서 입장의 변화, 요거는 괜찮아요. 감안할 수 있어. 입장이 그래 한 장 두 장 못생겨져도 아이는 건강하거든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요 친구가 총체가 지랄 같은 거는 저희는 솔직히 깍지는 저희가 제거를 하고요. 깍지 크게 병은 안 해요. 모든 벌레들이 그름병 같은 거는 숙명이고 따라오는 거고요. 크게 깍지는 위험하다 싶은 병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가 그름병 오기 전에 거진 다 해결을 해요. 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이렇게 브라이언 로드 차라처럼 목대를 올리는 친구한테 심각한 거 하나 줍니다. 여기 물리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부터 말라 들어가져요. 요게 총체가 여기 물었을 때 보통 괜찮은 경우도 많아요. 물려서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균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여기 물게 되면 이렇게 타들어가져요. 점점 번져요. 그래서 물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동시몬으로 요렇게 커지다가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계속 타고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요게 총체가 줄기 부분을 물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빨라요. 심지어 날개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폈을 때 꿀을 먹기 위해서 꽃에 몰려든 거는 확인이 쉬운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올해도 꽃 피면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다육이에서는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요런 스타일은 총체를 조심하고요. 요런 스타일은 깍지를 조금 조심하면 돼요. 응애 같은 경우에는 캐치하기가 어렵고요. 다육이 쪽에서는 크게 많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있게 설치긴 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어요. 요거는 수목 하시는 분들이 잘 잡는데, 보면 색깔이 바뀌어요. 얘가 전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얘가 입장이 엷어져요. 그리고 심각할 때는요, 점이 보여요. 흰색 반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응애는 식물의 입장에 빨대를 쭉 꼽아서 엽록소만 먹어요. 엽록소를 쪽쪽쪽쪽쪽 빨아당기다 보니까요, 입장이 흰색 점이 꾸룩꾸룩 생겨요. 그러면 뭐 큰 문제 생기나요? 생깁니다. 제가 엽록소가 보호 역할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햇볕으로부터 식물의 표피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흰색 점이 생기면 그 부분이 검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의병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전문의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치는데, 응애면 방법이 없어요. 안 죽어. 충제랑 그다음에 균제는 달라요. 균은 저희가 치면 감기약, 균은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데, 모기한테 물렸을 때 감기약 먹는다고 낫진 않잖아요. 충은 벌레 물림이에요. 간지럽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감기약 먹는다고 낫진 않잖아요. 그래서 충인데 균제를 쳐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반대도 있어요. 균인데 충제를 쓰면 효과가 없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몸에서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셔야 돼요. 응애는 점이 찍힌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까맣게 타서 혼동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육이들은 그럭저럭 잘 버팁니다. 진딧물은 솔직히 다육이에서 진딧물은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원래 학교 다니고 할 때 제 주 전공이 초본류입니다. 곡식물, 뭐 여러분들 흔히 아는 고추, 양파, 가지, 토마토 이런 친구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을 굉장히 잘 압니다. 거기는 응애는 잘 안 와요.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못 봤어요. 거의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진딧물 제가 어디 하나 나중에 여기 있어요. 진딧물 잘 타는 잡초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서 진딧물 보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얘들한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응애랑 진딧물은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요. 깍지랑
총체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스타일에 맞춰서만 벌레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한 1년에 4번 정도 균제를 쳐주시면 좋거든요. 솔직히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석 달에 한 번씩 치면 좋긴 한데 보통은 약효가 120일 정도는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못해도 90일 정도. 얘는 여기 지하부 줄기 썩은 병은 똑같이 오더라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크게 문제돼. 얘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흙수로 무서워하는 무름병은 잘 안 와요. 얘들은. 그러니까 요 친구는 하엽과 저거 뭐야 저거? 깜짝아. 아니네, 버린 줄 알았어요. 하엽과 요거는 깍지를 조심하시는 기르실 때 그 두 개를 유념하시고요. 요 친구는 그냥 좀 더 편해요. 양쪽 다 올 수는 있는데 그냥 좀 편하게 그게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는 친구는 요 친구는 오히려 깍지보다 총체를 조금만 더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친구는 웃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웃자람을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철화들이 확실하게 있는 요런 친구들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낮아요. 대신에 웃자람은 더 많기 때문에 물 주실 때만 조심하시면 철화가 더 기르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얘기를 해드렸어요. 수영을 예쁘게 잡기는 이 친구들이 요런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요거는 신경을 좀 예쁘게 써주시고, 지금 지지대 꼽았죠? 요런 거 꼽아서 모아주면서 기르셔야지 수영이 예쁘게 잡히고요. 요런 스타일은 진짜 수영은 진짜 복벌복이에요. 진짜 잡기 어렵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건강하게 기른다고 하면 철화가 생얼보다는 훨씬 쉬운 편입니다. 근데 집에서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물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얘들은 물 많이 주면 훅훅 자라가지고요. 이런 스타일도 안 나고요. 원래 이런 스타일도 이상하게 변하고 이런 스타일은 더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물을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그때도 얘기해 드렸죠. 안 갖고 왔는데 온도계, 최저 온도계랑 습도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 습한지 안 습한지, 봄에는 어떤지, 여름에는 어떤지, 가을에는 어떤지, 겨울에는 어떤지, 습도, 우리 집 습도가 어떻게 움직인다 정도를 짜셔야 돼요. 집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키핑장에 어제 자주 오시는, 부산에서 오시는 고객분이, 손님이 계신데 그분이 키핑장이 1000평이래요. 가신 곳에. 겨울에는 괜찮아요. 하우스는 크면 클수록 따뜻합니다. 의외죠. 왜냐하면 비닐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햇볕이 받았을 때 온도를 올리는 게 훨씬 빨라집니다. 지금 해 떠갖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늘이었는데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반대로 여름에는 쌈깁니다. 40도 넘어갈 거예요. 봄에 늦봄 5월 말쯤 되면 37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키핑장도 어떤 곳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우스별로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잘 기르고 싶으시면 제 1직분이 우리 집 환경을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계속 어떤 식물을 기르더라도 환경을 알면 편해지기 때문에 습도계랑 최저 온도계, 그리고 여름철에 평균이 얼마쯤 된다, 그 습도가 얼마쯤 된다, 봄 가을은 괜찮아요. 겨울철에 평균 온도가 얼마쯤 된다, 요 최저로 떨어진 온도가 얼마쯤 된다. 최고 온도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름철에 물만 주지 않으시면요, 물만 진짜 안 준다고 하시면 온도 40도 넘어가도 버텨요. 근데 물 주시면 몰라요. 다 죽어요. 여름에 물 안 주시면 고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2, 3도까지도 문제없이 버팁니다. 근데 50도 넘어가면 죽죠. 이거는 버틸 수 없어요. 42, 3도까지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물만 안 주시면 되고요. 추위는 다릅니다. 추위는 정해져 있어요. 절대 온도가 영하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그 이상 온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저온은 273도 이상 밑으로 떨어질 일 없어요. 근데 온도는 3000도 이렇게까지 32,000도, 30,000도까지 올라가져요. 태양 근처 가면
온도는 올라가지는 건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하권 우리 집이 내가 기르는 곳에서 만약에 한겨울 최저 온도예요. 온도가 5도 선이다 하면 그냥 기르시면 돼요. 바람만 안 불게 통하게 해주고 물만 안 주시면 겨울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우리 집 환경을 최대한 파악을 해주시면 기르기가 한결 편해져요. 오셔서 물어보시면 또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철화는 기본적으로 생얼보다 쉽다. 대신에 웃자람을 조심하셔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런 스타일이 단점, 장점, 요런 스타일이 장점, 단점, 말 거였네. 장점, 단점 정도를 간략하게 기억해 주셔요. 요 총체는 집에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아파트 베란다 한 7, 8층 이상 되시는 분은 총체는 좀 보기 힘들긴 한데 이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바람을 좀 타는 친구라서 확실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음번에 간만에 메이저 벌거지들 사진 구해갖고 영상에 얹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직원이만 일하러 갑니다.